안정세를 보이던 단기 부동 자금이 최근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 국내 관광 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겨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 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결국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중국 경기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평을 받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소식을 고병기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마감 시황 들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중국 경기 지표 좋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4% 오른 1887.4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상하원 연설을 앞두고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지난달 외국인 직접 투자와 경기 선행 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것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들이 3,534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93억 원과 2,408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연기금의 경우 1,57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4,55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섬유와 의복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운송장비가 2.01% 오른 것을 비롯해서 보험, 의약품, 전기전자, 전기가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65% 오른 132만 원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13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 현대차 3인방도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 롯데쇼핑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소식에 1.25% 하락하며 3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6% 오른 541.8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에 신규 입성한 락스미디어의 경우 상장 첫날 개장 직후 상한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시초가보다 1.99% 오른 15,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최근 증시가 지루한 박스권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실적과 또 업황 개선으로 이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네,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는 1,800포인트 선 감옥에 갇혀 있는 사이 국내 증시에서 실적과 업황 회복으로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어닝 시즌을 맞아 국내 증시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여행과 모바일, 게임 등 구조적인 성장과 실적 개선을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호텔 신라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6.37%나 오른 66,8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으로는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호텔 신라의 주가 상승은 2, 4분기 면세점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호텔 신라 31만 9,244주를 사들였으며 사들인 것을 포함해 이달 들어서만 106만 5,183주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함승희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호텔 신라의 경우 2, 4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어난 5,630억 원, 영업이익은 290.8%나 증가한 333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4, 4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된 원화 강세 기조로 면세사업 마진이 줄어들었지만 지난 1, 4분기부터 환율이 개선되면서 2, 4분기 실적이 회복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샘의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이날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한샘은 전 거래일보다 3.83% 오른 35,2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주가 상단을 갈아치웠습니다. 한샘은 전날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28.7%나 늘어난 2,359억 원, 영업이익은 90.6%나 늘어난 196억 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셋톱박스 선도업체인 휴맥스가 실제 기대감에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휴맥스는 전일보다 2.2% 오른 13,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소프트맥스도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해서 15거래일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불꽃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전일 대비해서 7.4% 오른 22,5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전 주가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주가 상승은 신작 게임인 이너월드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실적과 업황이 개선되는 성진국형 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첫 상장주죠. 나스미디어 상장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상장 첫날의 주가가 어땠습니까? 네, 이날 나스미디어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초가보다 1.99% 오른 15,3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미디어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8,800원 대비 71% 오른 15,050원에 시초가가 형성됐으며 형성된 이후에 장 초반 가격 제한 폭까지 상승해 17,300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시초가 대비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29만 주를 순매도했으며 개인 투자자들은 30만 주 넘게 사들였습니다. 온라인 미디어 랩 업체인 나스미디어는 지난 8일에서 9일 이틀간에 걸친 공모 청약에서 781.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공모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미디어의 지난해 매출액은 235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7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매출액은 264억 원과 영업이익은 81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소식을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정세를 보이던 단기 부동자금이 최근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자금의 급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3월 국내 단기 부동자금은 767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월의 최고치보다 9조 7천억 원 많은 액수입니다. 단기 부동자금은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로 인해 장기 투자처 대신 단기 금융상품에 몰린 자금으로서 너무 많으면 실물 경제 침체와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단기 부동자금 767조 8천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별로는 예금은행이 517조 1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과 투신, 중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부터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숙박비 1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에서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전략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 줍니다. 이에 따라 세수는 연간 500억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 효과가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키로 하고 크루즈의 규모와 재정 상태, 내국인 이용 차단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생겨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도 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중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을 신설합니다.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신설하는 직제 개편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법령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에 조사과가 신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조치로 정부 조직에 주가 조작을 전담하는 첫 부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6조여 원을 부적절하게 대출하는 등 밀어주기를 일삼다가 결국 감독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금융사가 이 정도 규모의 계열사 간 부당대출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문제점을 적발해냈습니다. 농협은행은 작년 3월 농협중앙회가 공공자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6조 3,500억 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낮은 공공자금 대출금리로 제공했습니다. 농협은행은 6조 3,500억 원 중 2조 3천억 원은 연이율 1.75%, 4조 500억 원은 5.27%를 적용했으며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는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근혜 정부 5년간의 세수 계획이 마련될 방침입니다. 정부가 긴 안목에서 세출을 조율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세우듯이 세입 측면에서도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좀 더 균형감 있게 나라 살림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 방안과 세입 증대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초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과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며 최근에 저물가 기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 떨어졌으며 지난해 10월 마이너스 0.5% 이후 9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5.9% 내렸으며 감자 마이너스 49.3, 마늘 마이너스 24, 사과 마이너스 25.4% 등이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또 벙커CU는 마이너스 14.1%, 슬래브 21.3%가 떨어졌지만 휘발유는 1.6, 나프타는 13.3%가 올랐습니다. 네, 국세청이 재개설 5위인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를 이틀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그룹 또 CJ그룹에 이은 현 정부 들어서의 유통공룡 길들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정영헌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롯데쇼핑에 대한 국세청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국세청 조사사국 직원 150명이 롯데쇼핑에 사전 예고 없이 들이닥쳐 신원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모두 복사해 갔습니다. 당연히 관련 회계장부도 모두 압수했고 일부 사업부의 경우 국세청 직원들이 내부 거래 정황을 찾기 위해 전산실까지 방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롯데쇼핑 측에서는 5년에 한 번꼴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조사사국이 주로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 조사가 아닐 확률이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조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장기화할 수 있어 조사사국 직원들이 롯데쇼핑 근처에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심장으로까지 불리울 정도로 핵심 계열사인데요. 자, 롯데쇼핑 주요 사업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롯데그룹의 주력 사업이 유통이지요. 바로 유통사업 부문의 몸통이 되는 계열사가 바로 롯데쇼핑입니다. 롯데그룹의 지난해 전체 매출이 82조 원인데 그중 17조 원이 롯데쇼핑에서 창출됐습니다. 롯데쇼핑은 크게 4개 사업부로 나뉩니다. 롯데백화점, 마트, 슈퍼, 시네마입니다. 이번 조사에 많은 인력이 동원된 이유가 이 같은 방대한 사업 조직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은 금융을 담당하는 롯데카드, 편의점 세븐일레븐으로 잘 알려진 코리아세븐, 그리고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실로 엄청난 유통 대기업입니다. 게다가 롯데는 국내 대기업들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일본 롯데는 호텔 롯데, 한국 롯데는 롯데쇼핑이 각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의 30여 개 계열사에 출자를 하고 있고요. 신동빈 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국 롯데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롯데쇼핑 전체 지분의 70% 정도를 오너 가족과 특수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자, 조금 전 일본 롯데 지주사 역할을 롯데 호텔이 호텔 롯데가 한다고 하셨는데요. 자, 호텔 롯데 역시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받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호텔 롯데는 지난 2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1, 2국이 아니라 국제거래조사국 인력이 투입돼 눈길을 끈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 롯데 그리고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롯데쇼핑이 모두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일개 기업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동안 공공연히 회자되어 온 롯데그룹에 대한 사정설이 현실화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지난 MB정부 시절에 제2롯데월드, 부산 롯데타운과 같은 여러 가지 특혜 의혹에 휩싸인 바 있었고요. 게다가 이번 조사 대상이 된 롯데쇼핑의 경우 불공정 거래나 가불 논란 그리고 오너 2, 3세들의 입점 특혜 문제까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다소 이르지만 CJ그룹처럼 이번 조사가 검찰 조사로까지 연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의 정영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그룹 최고 경영진이 재벌개혁 논객으로 이름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초청해 경제 민주화에 관한 쓴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김 교수는 오늘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경제 민주화와 삼성, 사회 속의 삼성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는 최지성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새로운 리더십은 열린 공간으로 나와서 사회와 소통할 것을 제언한다며 재계의 맏형인 삼성그룹에 대해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는 시대 정신으로 떠올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일정한 선을 넘었다며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담론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합리적인 제도와 효과적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재벌개혁에 대해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은 재벌개혁이 될 수 있지만 본령은 양극화 해소라고 말했습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오늘 계열사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 150여 명이 참석한 GS 임원 모임에서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적기 투자를 통해 성장 모멘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허 회장은 경쟁사 대비 실적이 부진한 회사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이 위기의 본질을 공유하고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손익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상용차 부문과 수입 트럭 회사 등 5개사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다음 주 중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 상용차 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년여간 현대차 외에도 볼보 트럭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 만트럭버스 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 회사를 상대로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상당 부분 가격 담합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 액수가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7월 17일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